않을까. 아이파크 주식이는데. 1년에 묶이시겠네요. 네, 예, 우리 또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좀 난리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네. 브랜드의 가치가 좀 추락하는 케이스들이 네. 생기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네. 그래서 지금 광주 아이파크에도 무너지면서 이게 브랜드 가치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사태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지금 놓여 있는데, 아이파크 나름대로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청업체는 거의 해당 동네에서 쓰는 하청업체가 있거든요. 네. 지역에서 가장 밀접한 잘하는 시공업 그 하청업체를 찾아내요. 그 동네에서.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만 갖다 프레임만 씌워놓고 하청업체는 그 동네에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 여기서 책임은 뭔가? 브랜드를 줬으면 감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이 안전불감증과 이어져서 이런 문제점들이 밝혀졌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 아이파크 사태가 있어도 저는 브랜드 가치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 사라질 수가 없죠.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고 이런 거를 좀 질문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 비역세권, 여기서 멀고 좀 입지가 좀 떨어지는 브랜드를 할 거냐, 아니면은 초역세권에 정말 입지적으로 괜찮은 탄탄한 지역에 브랜드가 없는 아파트를 할 거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긴 했어요. 무조건 브랜드 비역세권이라도 브랜드를 간다고 보거든요. 브랜드가 들어가면 세대수가 받쳐주고 그리고 입지가 받쳐주고 당연히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브랜드 1군 건설사냐 아니면 2군 건설사 좀 되는 브랜드가 아까 우리 말했던 단지가 아닌 좀 떨어지는 브랜드 역세권 입지 좋은 데로 갈 거냐. 이걸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떤 거 고를 것 같아요? 또 요거는 동네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골라줄게요. 목동에 조금 뭐 예전 브랜드 달리는 뭐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냐, 아니면 동대문구에 역에서도 멀고 이런 아파트 그 비역세권으로 갈 거냐. 어떤 걸 선택하느냐. 목동이랑 동대문 네, 너무 동네 이게 입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러니까요. 네, 입지 차이가 나는데 사는 시점서부터 이제 가격 상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거주할 때 브랜드에 따라서 다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브랜드 있는 비역세권을 선택을 할 것 같은 게, 역세권이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어요. 근데 비역세권이면은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에 큰 땅에 이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그 자체가 또 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근처로 해서 학교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근처로 해서 대형 쇼핑몰 같은 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죠. 뭐 신도시가 개발되듯이. 그러면은 가격이 더 뛸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비역세권이더라도 브랜드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보면은 브랜드 있는 아파트들이 가치가 없는 땅에 들어오진 않아요. 향후 가치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 땅에 들어오기 때문에 비역세권이더라도 브랜드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가치 상승에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포텐이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요 질문지를 받아봤을 때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만약에 다 동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어차피 영원 불변한 가치가 이제 역세권, 입지란 가치도 절대 변하지가 않고, 브랜드도 역시 물론 이번 아이파크 사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해도 분명히 브랜드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좀 더 자재에 이쁘고 구조 이쁜 곳으로 가시라. 저는 먼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만약에 뭐 조금 더 질문지를 바꿔가지고 신축 비역세권이고 구축 역세권 이러면은 당연히 구축 역세권이 훨씬 더 가치가 있죠. 오히려 더 구축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져볼 게 많죠. 브랜드를 빼면 그렇게 되죠. 브랜드가 들어가면은 이게 바뀌니까 문제인 거야. 브랜드가 들어가면 이 룰이 조금 바뀐다라는 거지. 그래서 물론 그 비브랜드여도 재건축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브랜드로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는 아무래도 브랜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한금성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파크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도 결국에는 사람들은 잊어버린다. 브랜드 가치는 중요하고
이게 아이파크가 이제 1년 동안 영업 정지를 당하다고 기사를 봤는데 1년 정도 당하고 나면 다시 또 참여가 될 거예요. 그러겠죠. 또 이게 현대부터 출발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대건설과 다르지만 그 어차피 다시 이제 복귀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광주에서 이번에 지금 벌어진 일이 불과 얼마 전에 또 있었잖아요. 그 일 벌어졌을 때도 뭐 지금은 사퇴했지만 그 정몽규 회장이 그랬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조치를 이제 강구를 하겠다. 근데 지금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또 이렇게 됐다는 거는 아무것도 조치를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앞에서 말만 그렇게 했다는 거고. 어쨌든 이번에 일이 터진 만큼 좀 더 세게 조치를 가했으면 좋겠어요. 처벌도 좀 세게 해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나 아이파크 주식 있는데. 1년에 묶이시겠네요. 근데 아까 그 감리 막 얘기하셨잖아요. 이번에 막 조사를 했는데 그 감리 뭐 한 명이 뭐 한 몇백 군데를 관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거지. 하청 주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그게 감시를 제대로 했냐 이게 그것만 제대로 됐어도. 그리고 이게 하자 문제가 이거는 아예 사고지만 사고 말고 이렇게 잘못 지어진 케이스가 브랜드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수주 경쟁이 일어나면서 이걸 돌릴 하청 업체들이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브랜드만 놓고 나머지가 다이어트가 들어간 거지. 좀 더 싸게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려면 싸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시공비. 그렇게 가능해서 본인이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하청 주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봐요. 이번에 뭐 얼마가 들든 간에 그 아이파크는 그냥 다시 다 부수고서 새로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뭐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은 뭐 부시고 다시 짓겠다. 뭐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안전검사를 통과를 못하면 원래 부시고 다시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뭐 당연히 그거 부셔야죠.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은. 근데 그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다 부시고 새로 지으면은 진짜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튼튼하게 지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자기는 재입주하겠다고 뭐 이런 그런 의견 남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입주하는데 지금 만약에 안전검사에서 나머지는 문제가 없답니다. 여기 보수할 테니까 들어와 사세요 하면은 누가 들어가? 저는 못 들어가요 거기. 그리고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어차피 이제 안전 진단이나 감리에 대한 체계가 더 변화되고 자재 수준도 더 강화될 거다. 그렇게 되면서 비용이 이제 증가하잖아요. 건축 비용이. 그래서 아파트 새로 이제 신규하는 조달 원가도 오를 것이다. 이런 기사도 또 봤어요.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고 석유값도 지금 역대 최대 다 찍었거든요. 기름값이 오른다는 건 모든 자재의 상승을 의미하는 거고 앞으로에 대한 그 건설 원가, 조합 뭐 분양가 이런 거 딱 떠나서 이제 분양하는 가격 자체가 좀 더 인상될 요인들이 지금 상황에 더 많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랜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지만 브랜드일 것이다. 다만 좀 잘 지었으면 좋겠다. 브랜드의 가치에 합당한 그러한 퀄리티를 지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